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최근 뉴스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와 뭐 비슷한 부분이 일부분 있는 구제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고요. 자, 요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관련된 테마주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류 인플루엔자 AI라는 주로 닭이나 오리 등 조류에 발병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겨울 철새가 이제 겨울이 돼서, 자, 러시아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겨울 철새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겨울에 주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달, 9월 말 10월달부터 해서 러시아에서 겨울 철새들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최근 뉴스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뉴스들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요. 자,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뭐 발생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주가들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AI 뭐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 보자 라는 취지로 오늘 방송 진행해보고 있고, 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뭐 2003년, 2011년에 뭐 어떤 형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종류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자, 사람에게도 독감을 일으키는 A형 독감 바이러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옮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사람에게 전염됐을 때는 뭐 치사율 꽤 높기 때문에 뭐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 뭐 간략히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텐데, 자, 11월 중순에 바이러스 검출돼서 자,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염 사태가 발생했고요. 자, 12월 달 뭐 1월 달 해서 뭐 달걀값 오르고 작년 말이었네요. 작년 말 올 초였네요. 올해도 달걀 가격 뭐 급등하고 했었는데, 자, 매년 겨울마다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11월 달에 AI 발생했던 사례 한 가지 설명드려 봤고요. 자,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월 달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17년 겨울에 AI가 기승을 부렸다라는 사례, 두 번째 사례였고요. 자, 세 번째 사례는 올해 1월입니다. 작년 17년과 같은 계절인데 또 요거 AI가 번져서 올 초였네. 이거 산란계 농가에서 엄청나게 살처분을 많이 하면서 뭐 계란값 폭등했던 게 요 시기가 아니었나 뭐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매년 겨울마다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겨울 철새들이 AI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면서 국내 닭이나 오리 농가에 좀 AI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언뜻 찾아봤더니 지금 러시아 쪽에도 AI가 조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AI가 국내에 좀 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AI 일단은 저희 요거 이번에 배워놓고 공부해놓고 나서 이제 종목들, 관심 종목들 좀 등록해놓고 주의 깊게 지켜보자는 취지고요. 자, 구제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로 뭐 소나 돼지라는 뭐 우제류 동물에 자 병이 생긴다는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뭐 구제역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구제역 같이 다루는 이유는 자, 관련 종목들, 관련 섹터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구제역까지 함께 오늘 방송에서는 다뤄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사례 보면은 올해 3월에 A형 구제역 확진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6년에 뭐 21건, 17년 9건, 올해는까지는 현재 2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 빈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종목 살펴보면 먼저 동물 의약품이나 백신, 그 다음에 방역 방제와 관련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제약바이오 쪽, 그 다음 백신 쪽, 그 다음 뭐 마스크, 뭐 세정제, 뭐 등등 해서 뭐 관련 종목들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여기 굵은 글씨로 표현해 놓은 이글벳이나 파루, 그 다음에 뭐 CTC 바이오, 제일바이오,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대성미생물, 대한유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종목들이 주로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대장주로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하지만 AI나 구제역이 뭐 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상승세가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고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상승 나오는 케이스 많으니까 그것도 알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뭐 일부 관련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뭐 무거운 종목들도 많이 있죠. 자, 큰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뭐 이때는 요 테마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이글벳이나 파로나 뭐 이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면 좀 좋고요. 자,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제 대체 식품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AI가 발생을 했다면 사람들이 닭이나 오리를 안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산 쪽, 그 다음에 수산 쪽, 네, 수산 쪽 같은 경우는 AI나 네, 구제역이나 모두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뭐 뉴스에 의해서 반등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제자리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래서 AI 발생했을 때는 축산, 수산, 그 다음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축산은 안 좋겠죠. 축산이 안 좋고, 자, 수산이나 오히려 닭이나 오리들 관련된 종목들이 좋습니다. 자, 뒷페이지 한번 볼 텐데, 자, 요거 대체 식품인데 AI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주가 되고요. 오히려 구제역 발생이 했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마니커, 하림,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림 홀딩스도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닭이나 오리 관련된 제품들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닭이나 오리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요. 뭐 닭고기라고 했을 때 소, 돼지 대신에 닭을 많이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또 반대로 피해를 보는 그런 종목들이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I가 발생했던 시기, 자, 14년 1월 크게 발생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16년 11월, 그 다음에 17년 작년 겨울이죠. 11월. 자, 요렇게 해서 세 차례 사례를 가지고 관련 종목들 주가 움직임 한번 볼 텐데요. 자, 주봉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주봉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AI 발생했을 때 이글벳 엄청 급등했던 것들, 자, 엄청 급등했었죠. 네, 이렇게 급등했던 움직임 보여줬고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다른 이유로 움직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8호랑 보면은 뭐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시기 자체가 15년 하반기인데 자, 15년 하반기에 그렇게 일치되지는 않고 있고요. 자, 하지만 요 AI가 발생했던 요 시기는 네, 모두 8호도 마찬가지로 네, 급등했었죠. 그래서 이글벳 그다음에 8호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다. 자,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 더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앞서 봤던 두 종목, 8호 이글벳과 마찬가지로 자, A 발생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렸다가 저 어제 오늘 정도 2거래일 정도 살짝 내려왔는데 만약에 요게 뉴스가 잠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AI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주가는 뭐 일시적으로 제자리 찾아가서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죠. 거래량 없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테마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을 뽑아낸다기보다는 자, 뉴스에 의해서 한 1에서 2주일 정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제자리로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갈 때 잡아버리면은 물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살짝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좀 길게 보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자, 차트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AI 발생 안 할 가능성도 높고요. AI 사실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고요. 주가가 잠잠할 때 잡아놨다가 만약에 AI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그럼 주가가 급락을 하지는 않겠죠. 이미 잠잠하게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주가가 거래량 없이 횡보하고 잠잠할 때 분할 매수로 기간을 두고 좀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주로 겨울에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10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고 있죠. 하지만 뭐 아까 사례 보시면은 1월이나 3월 이때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보유하고서 몇 달씩 보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법은 이제 AI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계속 검색을 해보다가 먼저 상승 초입에서 올라타던지 상승 초입에서 올라타던지 아니면은 잠잠히 거래량 별로 없을 때 조금씩 수량을 늘려나가고 또 일부 반등 나왔을 때 주력은 단타로 계속해서 대응하다가 이제 뉴스 나올 때 한번 크게 뿜었을 때 수익을 보는 방법. 자, 요 두 가지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뉴스를 계속 주의 깊게 보다가 상승하는 초입에 매수하는 것. 두 번째는 주가가 아무런 이슈 없이 횡보하고 잠잠할 때 매수를 해놨다가 뉴스가 터질 때 매도하는 것. 네,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매매를 하겠죠. 네, 단기간 올릴 때 샀기 때문에 단기간 매매를 하겠지만 매수가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자칫하다가 지금 오르는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했지만 뉴스화가 크게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제자리 되면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발병을 안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늦게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홀딩을 하겠지만 요거의 장점은 대신에 크게 물린 우려가 좀 덜하다. 워낙 잠잠할 때 사놨기 때문에 AI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뭐 크게 급락할 우려는 많지 않다. 자, 요런 두 가지 매매 방법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AI 최근에 뉴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한번 검색하면서 상황 예의주시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관련 종목들로 수익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종목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창에서 뉴스도 계속해서 검색하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AI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대비해 놓자라는 취지로 방송 진행했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주식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준비해서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